이때 수학여행 사진 보잖아요. 네. 가관이에요. 첨성대 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기어 올라가고. 아 거기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때는 아니 그냥. 그랬죠. 어. 그다음에 불국사 막 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고. 사진 찍고 있고 어. 이래요. 나도 그랬어. 아 진짜요? 교수님 때도 정말요? 그랬어요? 그냥. 아니 근데 다 이게 못하고. 어. 역사 속 인물을 내 뇌의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167회 방송 시작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김지현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MC 장원님 모셨습니다. 오늘도 네.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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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녹화 기준으로 오늘인가요? 네. 네. 책이 이 주요 서점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네, 꿰뚫는 네. 세계사. 네. 아 김지원 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기가 만든 책인데 배쌤 책인 것처럼 막 축하하듯이 얘기하네. 아니 제가 만든 책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야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아, 있죠. 자기가 네. 사장이면서 아무 저비 아니, 없어. 저희 야. 출판사에 나온 책이고 이게 당연히 의도적 제3자와. 아니 쓰신 분이 이 앞에 있는데 제가 아니 아. 쓰는 게 중요해. 사장이 중요하지. 아니. 이상한 사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쓰신 분이 그 노나 먹게 하는 건 맞죠? 우리가 뭐 흥정이야 뭐야. 이게 고도의 정치 수구거든요. 의도적으로 외부인인 척하면서 칭찬해주기. 법인 회사는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네, 거기에 그냥 월급 사장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네, 그런- 네. 아니 그래도 회사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그 기분이 좋은 거지. 어. 뭐 제가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월급이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잘 되는 거죠. 본인 월급 측정 본인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직원 중심. 아, 직원들이 진짜로 저 대표보다 훨씬 월급이 많아요. 아 진짜요? 저희가 제일 낮게 받어도. 오. 네네네. 뭐 사실 확인은 안 그러면은 되니까. 이런 거라면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조금 덜 받더라도 비싸게 아. 팔아먹자. 매각을 생각할 거다. 엑시스를 노리고 이러는 거다. 그건 모든 스타트업의 꿈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커져야. 그럼요. 네. 지금도 위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팔아먹으려고 살찌워 놓는 겁니다. 쓸데없는 스톡 옵션 이런 거 남발하지 않아요. 네. 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 어쨌든 예, 회사가 예. 잘 되려면 또 꿰뚫는 세계사 많은 사랑과 관심 네. 주셔야죠. 네, 훌륭한 책입니다. 네. 네. 다음 녹화 땐 1위 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또 검지 작가가 이렇게 원고에 남겨서 한번 읽어보겠고요. 검지도 뭐 내가 볼 때 너 진짜 이러지 마. 그냥 네. 뭐 검지한테 따로 뭐 해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언급해주라고 대본에 써놓는 거야 도대체? 다 같이 잘 되는 거죠. 이러면은 꿰뚫러 한국사도 같이 나가요. 왜냐면 세트로 묶어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럼 네, 우리도 네, 다 네. 좋은 겁니다. 예, 우리 모두 네. 잘 되는 잘 모르겠는데 길.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하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걸로. 예, 가스라이팅 잘하시네. 네, 꿰뚫는 여러분. 세계사 명작이에요. 네, 예,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주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다들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때 무조건 경주였죠. 다녀오셨나요? 네, 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갑니다. 저희 학교는. M장 윗세대 저 포함해서 무조건 중학교는 경주, 고등학교는 설악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는 학교가 얘기 들려오면 너무 네. 부러웠어요. 맞아요. 물 건너 간다. 저는 고등학교 제주도. 저도 고등학교 제주도. 그러니까 역시 같은 세대가 다. 같은 세대라서. 우리 세대 때는 그냥 다 경주였어요. 가면 경주. 다 교복 입은 학생들. 네. 다 경주고 다 보문단지에 수학하고 다 맞아요. 똑같아. 네. 근데 저 수학여행은 안 갔는데 네. 저희도 2박 3일로 수련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답사로 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경주는 가까우니까 자주 갔습니다.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은 경주로. 그렇구나. 그 막 한참 혈기왕성할 때 이제 경주로 가니까 유스 호스텔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옆 건물에 여고생들이 묵으면 마주보고 있는 창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그 방에 애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맞아요. 그 창으로 막 쪽지 던지고 딱 요맘때예요. 네. 보통 딱 요맘때 갑니다. 수학여행을. 네, 4월, 5월 요때 제일 바뀔 많이 때, 가거든요. 바뀔 때. 요때 많이 가고 그다음에 수학여행 아니더라도 가을에 뭐 소풍이든 뭐 답사든 이런 거 갈 때도 요 딱 9월, 10월 요때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주 얘기하기가 참 좋은 날이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져오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광고 보고 와서 바로 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삼 순백 1+1과 사은품으로 산삼시대 30포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순백과 시대를 궁금하셨던 분들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선물 받으신 부모님께서 드셔보시고 다시 주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7년을 기다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한 산삼 순백.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최고라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네. 맛있습니다. 드셨군요. 예. 네. 몸에 좋아요. 네. 그 산삼 순백이 이렇게 저희 광고로 이렇게 하나씩 주실 때는 안 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 무조건이죠. 네. 이걸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비싼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만큼 되게 좋고요. 여기 광고에 보면은 이제 선물 받으신 부모님께서 드셔보시고 다시 주문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아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니가 그 설날 때 M장 형한테 선물을 받은 후에 오. 드시고서 여기 어디서 살 수 있냐, 나 더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럼 사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가차 없이. 네. 근데 그만큼 좋은 거고 또 산삼 순백도 좋고 시대도 좋다고 하니까 이거저거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5월에 주문하시면 이게 뭐 사은품으로 그냥 한두 개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산삼 순백은 1+1에 여기다가 30포 산삼시대 30포는 이거 원래는 그냥 파는 정 제품이거든요. 이것까지 추가로 사은품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꼭 이번 기회에 산삼 순백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제대로 만들어 TBH 샵. TBH 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 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 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 자사몰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 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 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M장기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회원 가입 후 마이 페이지 쿠폰 등록칸에 영문 MJNG M장을 입력하시면 5만 원 이상 구입 시 사용 가능한 1만 원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 샵을 검색해 주세요. 네, TBH 샵입니다. 오늘도 다들 입고 네. 오시나요? 네, 딱 봐도 새 옷 같은. 그렇죠. 왜냐면 다들 주름이 맞아요. 교수님도 그렇고 빨지도 않고. 빨긴 하셔도 빨긴 하시죠. 아니 새로 사면 바로 입지 않아요? 바로 한번 빨고 아 그래요? 예. 저는 바로 입습니다. 저도 이거는 근데 바로 네. 입긴 했습니다. 그럼 본인도 바로 입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어. 체온 냄새. 어쨌든 이렇게 또 교수님을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셔츠. 이건 마인드 브릿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마인드 예, 브릿지. 예. 이 티셔츠는 어디서 주문하셨어요? 이것도 마인드 브릿지. 마인드 브릿지가 남성분들한테 예, 진짜 예. 인기가 지금 많으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30대 이상 분들에게는 마인드 브릿지가 어울리는 옷들이 많이. 근데 이 티는 되게 젊은 감성이긴 해요. 마인드 브릿지 젊은 감성이에요. 한 이제 10대, 20대. 10대 안 어울린다. 네, 아닙니다. 색깔이 좋아요. 예, 맞아요. 좋지. 네, 너무 이제 날 많이 더워졌잖아요. 뭐 최고 기온 기록했다 뭐 이런 야, 얘기도 이제 있던데. 싹 여름 옷으로 싹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특히 반바지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반바지. 네, 반바지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또 들어가서 한번 여름옷 장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BH 샵이었습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또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피셜 그놈 구독자분이 건강검진 앞두고
보험 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의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수술비 1,095만 원 지급을 받으셨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전에 이처럼 보험 점검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URL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이제 평균 연령이 워낙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보험은 80세까지 보장되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보험장터 한번 전화하셔서 100세까지 연장해서 보완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네, 보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국가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 그건 그렇죠. 네. 예. 지금 요 기회에 이제 한번 개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민간 보험 자기가 들어놓으셨던 거 싹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우리 엄마가 좀 보험을 되게 꼼꼼하게 많이 들어놓으셨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찍으러 가서 보장한 내역을 보니까 이게 갱신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 보장될 줄 알았는데 보장이 얼마 안 돼서 다시 보험장터 전화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안심하지 마시고 갱신되는 내용들 뭐가 있는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맞았는데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네. 거기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보험장터를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제를 이제 경주 네. 얘기를 들고 오신 건가요? 네, 경주에서도 불국사와 석굴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때는 석굴암 못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네, 앞에만 봤던 앞에만 했죠. 기억이 나요. 네. 석굴암 들어가 보셨어요? 그게 아예 유리창으로 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그죠. 어. 예. 네, 아예 막아놨어요. 예. 불국사는 다녀오셨어요? 불국사 갔다 석굴암 불국사가 코스죠, 뭐 코스. 붙어 있죠. 코스예요. 네, 어. 네. 코스입니다. 코스.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 정도가 경주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 유물 중에 그 유적지 중에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요. 탁 실체가 남아 있는 그렇죠. 몇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냥 문무대왕 등이라고 갔는데 뭐 이상한 바위가 그러니까 뭐야 바위가. 이게 막 그리고 그냥 바다하고 그냥 바위 그 정도. 아 진짜로. 아 진짜 아니 어릴 때는 뭐 여기 어디 능이 있다는 거야? 뭐 이거 저는 바다에 물 속에 능이 있는 줄 알고 애들이 막 찾고 그랬어. 아 이게 진짜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 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학교 교육의 폐해인데 선생님들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그냥 대형 버스에서 딱 내려놔. 맞아요. 그럼 여기가 능이래. 맞아요. 그럼 그냥 애들끼리 그냥 거기서 뭐 사 먹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 다시 버스 타는 게 일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뭐 어딘지도 모르고 몰라. 그래서 그냥 어디 뭐. 갔었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경주에 수학여행이 아니고 그냥 놀러 가시는 분들이 좀 진짜 많거든요. 경주가 완전 뜨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예. 네. 능뷰 카페. 맞아요. 그런데도 그 스타벅스도 거기 진짜 능 어. 제일 잘 보이는데 스타벅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 정치인은 거기 가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무덤인데요. 이 앞에 앉아서 책도 보고 한동훈 무덤 씨가. 앞에서 한동훈 씨가 아니 딱 성대모사 들으면 딱 가요. 왜 이렇게 재수 없게 무덤인데요. 무덤 앞에서 책 보는 게 취미시라. 남의 무덤 앞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무덤 다들 있으시잖아요. 짜증나. 아, 좋아하는 무덤이라고 본인이 그러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덤이라고. 네, 요즘 그 무덤 뷰. 그 뷰, 그 고분이죠 고분. 네. 고분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기 뷰 앞에 그 벚꽃이 또 쫙 심어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좋다. 거기 뷰 진짜 좋고. 그걸 먼저 설명드릴까요? 그거는 박정희가 심은 거. 제가 그 경주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갔는데 여자친구랑 갔는데 당시 여자친구랑 갔는데 겨울에 잘못 갔어요. 겨울에도 좋겠지. 경주는 겨울에 가면 안 되더라고요. 네, 멋이 없어요. 너무 추워요 그러면. 네. 허허 벌판이잖아요. 네. 첨성대 있고 그쪽에 허허 아무것도 벌판인데 없어요. 네. 바람은 너무 세게 불고 죽겠던 기억만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답사를 가는 건 오히려 저희는 석굴암이랑 불국사
물론 좋아합니다. 네. 갑자기 또 이상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좋아하지만 거기보다 차라리 그냥 뭐뭐지라고 되는 거예요. 황룡사지, 가문사지, 네. 그다음 절터 이런 데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왜요? 거기 파면 뭐 나오는? 이미 다 파갔겠지. 근데 해석되기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더 좋아요. 상상해 보는 게 더 좋고. 네. 왜냐면 지금 뭐 결론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석굴암과 불국사 모두가 사실 덕지덕지 그 위에 세월을 얹혀 놓은 겁니다. 신라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신라 시대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네. 되물으면 신라 시대 시작해서 네.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의 흔적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는데 네. 그 세월의 흔적이 좋을 때만 있었냐 아닐 때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근데 뭐 그거 자체가 역사지라고 생각하고 바라봐도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터에 가가지고 어.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그냥 시뮬레이션 한번 싹 돌려본다던가 네. 아니면 여기에서 진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상상해보고 머리를 굴려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문무대왕릉 문무대왕 그 앞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 네. 왜 여기에 굳이 음. 이 바닷가에 굳이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 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일까? 네. 그다음 신라인들은 여기 놀러 와서 혹은 여기에 뭐 참배를 한번 하러 온다던가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지 야, 이 바닷가 앞에서 이러라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지금 두 분을 다 매기셨네. 굉장히 우리가 아니 우린 그렇게 가고 싶어. 예. 알겠습니다. 뭐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불국사랑 석굴암은 세월의 흔적을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쭉 해야 되는데.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건 일제 시대 때 이제 맞아요. 시멘트로 다 발라버린 석굴암.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제의 만행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네. 있었는데 나름 시멘트가 당시는 최신 기술이었다고 쌤이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아. 그 얘기도 이제 뒤에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석굴암 같은 경우에 그 박정희 정권 때 한번 197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경주라고 하는 곳을 네. 아예 싹 다 뒤집어 엎습니다. 여기를 민족문화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도시, 네. 핵심적인 공간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경주는요. 네. 1970년대 만든 경주입니다. 아.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때 네. 석굴암은 못 건듭니다. 아. 건드렸다가 기술이 없구나.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도 못 잡아요. 와, 이건 큰일 났다.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건드리는데 아니 왜 상태가 안 좋긴 했어요?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완전히 제가 듣기로 완전히 떡이 져 갖고 네. 누수도 나고 누수는 곰팡이부터 뭐, 시작해 예. 갖고 네. 그걸 건드릴 기술이 없었대요. 그래서 썩고 그냥 있었습니다. 진짜 썩고 아, 있었대. 썩고 있었다고요? 예. 곰팡이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되게 어떻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걸 보수를 잘못해 그런지 뭐 물이 떨어지면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래 갖고 근데 손을 못 댔다 그러더라.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습기 제거를 못 했대. 그런데 만약 이때 당시에 박정희가 손을 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손을 댔을까는 상상 가능해요. 시멘트로 한번 더 발랐어요. 아, 그랬겠지. 왜냐 다른 데는 시멘트로 다 바르거든요. 그때 아, 시멘트로 바른 게 일제 시대 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제 시대 때도 그게 최첨단이고요. 네. 1970년대도 그건 최첨단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통을 시멘트로 복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달라요. 네.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 네. 최신 공법으로 시멘트를 발라서 복원해 주는 건 자랑거리예요. 아. 네. 박정희 시기까지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일제 시대 때는 그러면 최신 공법을 왜 써줬을까? 그 얘기는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신라가 왜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국교가 불교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돼요. 이게 일단 석굴암 불국사 둘 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아, 정확히 몰라요? 몰라요. 아니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안 나와요? 아, 성덕왕 때 아니었어요?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경덕왕 때로 나와요. 아, 성덕왕 때가 아니고 경덕왕 때인가?
방금 말씀해주신 거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제대로 들으신 거죠. 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불국사라고 하는 절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일단 삼국유사.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대승 그 설화가 나오는 거죠. 그 설화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뭐 죽어서 부모님을 위해서는 석굴암, 살아 부모님을 위해서는 불국사 뭐 이런 거를 지어가지고 경덕왕 때 이제 불교가 이렇게 쫙 그 중국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불교에다 불국토의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네. 기록들이 발견이 되면 진짜 앞에서부터 땡겨서 보시는 분들은 버풍왕 때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통일 전. 있어요. 통일 전부터. 왜냐하면 버풍왕 때 이제 불교를 국교화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불교 신앙을 이제 귀족들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막 설파하기 시작할 때. 여러 절들을 지어 굉장히 많은 절들을 짓습니다. 버풍왕, 진흥왕, 성덕여왕 이 시기가 되면은 그 경주 시내 절들 엄청 많이 짓는데 그 중에 하나로 불국사가 지어지기 시작을 했고 성덕왕 때 한번 크게 중건했다가 네. 경덕왕 때 지금 모습을 갖췄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경덕왕 때 김대승 이야기가 붙느냐? 네. 이게 고려 시대 이후로 되면서 이 좀 설화들이랑 이런 것들이 윤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경덕왕 때 김대승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었던 걸로 조금 변화된 거는 아닌가라고 네. 이제 생각은 하는 거고 이전부터 있었던 저를 조금씩 넓혀갔을 것으로 보통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기술이 문제잖아요. 네. 왜냐하면 절을 한 번에 돌 다듬는 기술 이런 것들 한 번에 뚝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라든가 어디서 전래됐다거나 중국에서 왔다거나 이런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지 그 언제 만들어진 게 나오는 거지. 갑자기 땡긴다고 땡겨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경덕왕 때일 거라고 보는 계속, 거고 계속. 조금씩 이제 넓혀 나가는 건데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도 없어요. 왜냐면 불국사는 불국사 창건기라고 하는 기록들도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석가탑이랑 다보탑을 한번 해체해가지고 그렇죠, 특히 그렇죠. 석가탑은 해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 나왔잖아요. 사리암이랑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 기록들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이게 조금씩 넓혀갔었던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석굴암은 삼국유사에 불국사 만들면서 석굴암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석굴암 같은 경우는 언제 팠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국사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 경덕왕 조금 빠르다고 하더라도 성덕왕 무렵에서 이제 경덕왕 정도 요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석굴암은 그러면 네. 그 존재는 계속 인지되고 있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발굴된 거예요? 이렇게 짬뽕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일단 궁금한 걸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석굴암을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이유가 아마 일본 애들이 그거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보시는 것 같은데 한 20%는 맞는 얘기고요. 80% 틀린 얘기입니다. 야, 왜냐 석굴암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석굴암 가보셨다면서요. 진짜요. 거기 커요. 웅장하죠. 엄청 큽니다. 그리고 석굴암은요. 석굴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절이에요. 그 앞에 절이 있죠. 다 절이 큰 절이에요. 큰 절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식으로 네. 그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좀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그 이제 유현주 교수님 같은 네. 완전 그걸 과하게 해석한다기보다는 건축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로마의 판테온 같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도움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안으로 판 거죠. 안으로 판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해가지고 존재를 몰랐느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시에도 계속 나오고, 그 승정원 일기랑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압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을 인지하고 것 같아요. 있었고 19세기 기록에도 나와요. 그런데 아마 나라가 망해가고 막 이러는 그 과정에서 관리가 네. 안 됐구나. 관리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거 그냥 잊고 살았던 거죠. 잊고 살고 있었던 거를 일본의 우체부가 그걸 봤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일본 애들이 거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게 됐던 사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인지한 거지. 그렇죠.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기간은 그런 없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불국사 그렇지. 개놈 새끼들.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나는 들은 거는 여기에 보석이 박혀 있다. 그 일본 애들 빼갔다. 빼갔다. 미간에 있던 다이아몬드 빼갔다. 여기. 빼갔다. 알 수는 없어요. 그 네. 불국삭도 마찬가지고 석굴암도 마찬가지고 두 개 모두 일본 애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못 훔쳐가요. 이거 훔쳐가려고도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들어서 뜯어간다고. 통으로 석굴암을 뜯어가려고도 생각을 했었던 것도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나온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상당 저번에도 저번에 저희가 언제 이거 잠깐 한 얘기했죠. 얘기했었어요. 유물 한번 다뤘을 때였었던 것 같은데 간송 다루면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많은 그 탑이랑 이런 것들이 뜯겨 나갔어요. 그 제일 유명한 게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경청사진 10층 석탑 같은 거는 아예 통으로 뜯어갔다가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근데 그거 돌려받은 게 누군지 아세요? 한국 정부 아니에요. 어디였죠? 돌려받은 거 조선 총독부가 돌려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마 그 경주에 있는 이런 유물 유적을 일본이 어떻게 관리하려고 했는지랑도 연결되는 건데 첫 번째 일본은 조선을 영구 식민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첫 번째.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본이지 이제 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은 국호가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지. 경상 그냥 뭐 나라 아니면 뭐 간토 뭐 이런 것처럼 일본 제국 관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조선이라는 지명이에요. 그 여기를 계속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야 원래 있던 데 놔 그냥 어차피 우리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뭔가 조선의 것은 조선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다음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네 거라고 생각한 거지 지네 거. 일본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 여기는 앞으로 평생토록 영원토록 일본의 식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훼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 뜯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안 합니다. 이거를 일단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국사랑 석굴암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딴에는 지들 딴에는 복원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막 엄청 띄워줘요. 엄청 띄워줍니다. 그런 역사가 좀 그래서 있어요. 당시 최신인 기술이었던 시멘트로 발라준 거였구나. 시멘트 공법.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근데 왜냐 1차에 걸쳐서 한번 덮었는데 돈 진짜 많이 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요. 1차로 덮었어요. 없던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덮어버리니까 이게 습기가 바깥으로 빠지질 않는구나. 2차 다시 또 덮어, 더 덮어. 습기 안 차게 더 덮어. 더 덮어. 나 안 돼요. 에어컨 값이다. 진짜 에어컨 설치했어요. 습기를 계속 빼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배수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이게 좀 남아 있는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딴에는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막 계산도 해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해서 쫙 막 과학자들 동원해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수로 이거 다 해봤어요. 물이 더 새. 비가 오면 비가 새. 야 시멘트를 덮었는데 비가 왜 새냐? 그러니까 원래 문제 없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그렇죠. 습기 다 계산해 그걸 만든 사람들은 그걸 다 처음에 만들 때는 오히려 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처음에 만들 때는 잘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딱 발견됐을 때 원형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경주 지진 납니다. 경주 지진이 잦은 동네예요. 지금도 종종 경주 지진 있잖아요. 지진이 잦은 동네입니다. 지진도 있고요. 관리를 안 했잖아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는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발견했을 당시에 수풀이 그때 당시 사진이 다 남아 있거든요. 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리만 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고 한번 시대에 맡겨보자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네들 입장에서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일단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여기를 관광지로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급하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럼 그럴싸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돔이잖아. 돔이면은 우리가 발라 쌤에 바르고 비세니까 또 바르고 거기에 이제 습기 차니까 또 한번 발라보고 에어컨도 넣어봤다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어. 그 상태로 3차까지 했는데도 안 됩니다. 어. 그런데 그리고 해방을 맞았어요. 네. 1970년대 이전까지 경주는 잊혀진 땅입니다. 또 네. 이승만이 무슨 뭐 경주에 관심이나 있었겠어? 관심 없거든요. 박정희 때 1960년대까지는 경주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로 넘어가는 순간 네.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네. 왜 관심을 갖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관심을 가졌었던 것. 남북 대결 속에서 네. 신라가 조금 집중돼야 돼요. 아. 자,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네. 1970년대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1970년대로 돌아가셔서 이때 당시는 이제 남북 적십자회담하고 그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나오고 막 이러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좀 통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럴 때 남북은 주도권을 역사에서 찾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어디서 찾았을까요? 고구려? 발해 고조선에서 찾죠. 그러면 남한은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그걸 찾아야 됩니까? 신라죠. 예. 게다가 신라는 실제로 통일 왕조니까. 했어요. 우리가 더 정당성인데. 박정희는 여기에 꽂힙니다. 박정희는 여기에 꽂혀요. 근데 이제 북한은 뭐지? 단군능 막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 가져라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고조선이 더 먼저다. 먼저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왕건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지금 박정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신라가 통일을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화랑 이야기. 화랑 얘기 나오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신라 이미지들은 사실 많은 부분이 박정희 때 좀 네.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학계에서도 최근에는 반성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약간 학계를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네. 그간 역사 학계에 국가에서 지원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박정희가 그것이 자기가 도구화를 시키는 방식이든 이것이 수단이든 상관없이 갑자기 역사에 관심을 주기 시작했어요. 지원을 해줬고. 지원도 해줘. 경주 여기에서 이미 신라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단 한 번도 국가에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어렵게 공부를 하시다가 갑자기 야 신라 공부하는 학자들 다 모아봐. 야 쌈이나 해. 돈 팍팍 줘. 야 여기 유물 발굴조사 빵빵하게 해. 라고 하면 신라사를 공부하고 고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국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거부하기 힘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신라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고구려사 전공자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 1970, 80년대 대학원 다니셨던 분들이나 연구자들 분들은 신라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맞아요. 유행이었구나 유행.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동북공정 나오면서 고구려사 연구가 확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제사 연구가 너무 없죠. 얕은 거예요. 백제사 전공자들이 주목받을 만한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백제를 제일 모르잖아요. 그게 연구가 지원이 안 돼서 그래요. 백제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정당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면 연구자들이 어디서 지원받습니까? 기업에서 백제사를 갑자기 지원하진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신라서 연구가 유독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풍성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박정희 때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고 여기를 발굴 조사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그냥 여기가 완전히 공사판이 됩니다. 경주가 한번 완전히 공사판이 돼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적지들이 네. 다 이 시기 때 발굴 조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일제 시기 때도 있었지만 네. 그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통일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가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통일전? 경주에 가면 통일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무슨 신라가 통일하고 만들었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박정희 때 만든 거예요. 통일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민족화? 아세요? 그 무슨 대첩 네. 있고 막 아. 그 민족화. 네. 그림. 그 뭐 민족 사의 영웅적인 장면들을 그려놓은 그림들 막 네. 그리는 것도 이때 1970년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그림 그리는 사람들 des다 놓고 통일 신라 시대 관련된 그림 그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되냐? 거기 놀러 가는 사람들은 그 그림이 신라 건 줄 압니다. 아. 그리고 신라 시대에 복원된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신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제 시대 때 시작해서 나는 박정희 때 왕성된 거라. 톨게이트 딱 경주 엄청 맞아요. 그것도 신라 때 만든 건 줄 알았다. 그거 톨게이트를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가면은 김유신 말 타고 이거 상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김유신 상 만들기.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박정희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 박정희가 거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썼던 또 남북 대결 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관광 산업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관광 산업. 예. 그 여기에 그때 놀러 가셨다는 그 유스 호스텔. 네. 그것도 다 1970년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수학 여행의 중심으로 만들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도 조금 약간 나이가 있었어. 네. 그게 다 7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경주빵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팔아먹던 머루주 다래주. 그런 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애들한테 그 뭐냐 부모님 선물이라 해서 엄청 조악한 것들 막 맞아요. 팔아제끼거든. 곤방대랑 나도 샀어. 이거 뭐냐 지압기. 맞아. 뾰족뾰족하게 돼가지고 이거 네, 어르신들 그거 다- 건강에 엄청 좋다고 초등학생들한테 아니 중고등학생들한테 그거 엄청 팔아먹잖아. 그 타임 있잖아요. 딱 사는 타임. 네. 아무튼 이제 박정희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원형을 찾는다라고 하면 일제 시대로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기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일제 시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제 시대가 되면 일제 강점기가 되면 근대 관광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지금 조선 땅에도 이제 좀 심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투어리즘.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유럽 애들이 원래 식민지 건설해놓고 식민지 구경 가는 거를 투영한 거예요. 걔네들 그런 거 하거든요. 그 박물관 만들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도 박물관의 역사 잠깐 그때 다뤘을 때 박물관 같은 것도 식민지 거 네. 쫙 뺏어가지고 자기네들 전시해놓고 이거 하는 것처럼 그 제국주의 시절에는 그 유행이에요. 유행. 네. 식민지 놀러 가가지고 옛날 고대 유물 막 이런 거 그치.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국주의의 어떤 그 제국의 그렇죠. 힘 같은 걸 느끼는 힘 거. 같은 거를 좀 느끼는 것도 있고. 자, 과시용이 일단 첫 번째 과시용입니다. 목적이었구나. 네. 니네 옛날에 되게 잘 나갔다며. 음. 그런데 결국은 여기 지금 우리가 네. 다스리고 있잖아. 하하.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것도 느끼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제국의 우월감을 느끼는 용도로서 이제 쓰이는 건데 네. 그게 초기에는 일본 애들이 경주를 비롯해 가지고 조선 땅에 있는 유물 유적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느냐면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경주 고적에 간하여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 월보예요. 1912년에 쓰여진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공황후가 친히 정벌한 곳이 즉 경주로서 가까이는 풍태압 도요토미도요시입니다. 풍태압이 침공한 곳도 이곳이다. 또한 이 야마토 민족인 신라 왕이 있었으며 기화한 신라인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 땅은 고대의 일본의 일부였고 이 지방은 일본의 옛 식민지를 이루었다. 우리의 흥미는 특히 이러한 점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왜 경주를 주목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그냥 옛 자기네들 땅입니다. 옛 자기네들 땅이고 신공항후 이래로 여기는 일본인들이 살던 곳이고 나중에 일본인들도 결국에는 일본으로 귀화해서 살았고 신라 사는 곳 일본사인 일본사다. 거예요. 그런데 딱 봤더니 불국사 석굴암 이런 거 너무 멋지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거네. 원래 우리 역사 이렇게 찬란했네. 찬란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자. 라고 하는 걸로 불국사와 그 석굴암을 복원하기 시작해요. 땡땡 쳐야죠 여기는 진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날로 먹었네. 네. 근데 이때 어느 정도로 석굴암 불국사를 좋아하느냐. 네. 여기는 이미 저희가 그 경주를 그 수학여행 가기 훨씬 이전부터 100년 전서부터 거의 1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서부터 여기는 수학여행 1번 코스입니다. 1920년대. 1920년대부터 여기는 아니요 10년대부터 10년대. 아 그때 내려온 게 우리 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중간에 끊겼다가 박정희가 다시 살린 거죠. 아니, 그때도 수학여행을 갔어요? 네, 수학여행 갑니다. 일본에서부터 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개념이구나. 일본에서부터 조선으로 오면 수학여행을 한 몇 주 해요.
지금처럼 2박 3일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박정희가 교사였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가냐면 부산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옵니다. 아니면 목포로 배를 타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 배를 타고 기차를 타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제국이 식민지를 바라보는 시선. 왜? 이 미개한 나라에 일본이 깔아준 철도와 타고 가면서 근대를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딱 하면서 원래 옛 우리 땅이었었던 곳에 가가지고 그 유물유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차 타고 쭉 가서 경주를 한 바퀴 돕니다. 경주를 쫙 보면서 여기서 여기가 신공항후에 벤또 먹고 벤또 먹고 이때 수학여행 사진 보잖아요. 네. 가관이에요. 무덤 위에 올라가서 썰매 타고 있고 무덤 위에서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야 첨성대 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기어 올라가고. 거기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때는 아니야. 그냥 그랬죠. 그다음에 불국사 막 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고 있고 이래요. 근데 그 박정희 때도 그랬어요. 유물 유적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낮기 때문에 이때 찍은 사진들 보잖아요. 나도 그랬어. 진짜요? 교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냥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물 유적에 대한 어떤 그런 달라요. 보존 뭐 이런 거랑 무조건 우린 남겨야 돼. 거기다가 그러니까 쓰고 막 배상은 왔다가 이렇게 쓰고 그렇게까지 야만적이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야만적이지는 않고 야만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냥 탑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어요. 진짜.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안 무너졌죠. 그러니까 안 무너졌잖아요. 잘 만드셨어. 야 첨성대는 다시 지은 거 아닌가?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있던. 그대로 그거는 훼손 안 되고 그냥 쭉 온 거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뭐 보수는 했겠지. 보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지진 때문에 조금 틀어졌다고 그런 하던데. 정도. 아무튼 이 시기에는 수학여행 단걸 코스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한 바퀴 돌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에 이제 쭉 위로 올라가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을 한번 구경해요. 이때는 경성이죠. 네. 그러면 이제 경성 어디를 구경하느냐? 그 조선 총독부 구경하고 그렇지. 가요. 조선 총독부 쫙 한번 구경하고 경성 시내 한 바퀴 돌면서 그다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코스. 요게 이제 수학여행 코스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일제 시대에도 수학여행 코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타카키 마사고도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네. 거기에 대한 영향. 뭐 그랬을 수도 역시 있죠. 타카키 마사고 일본 사람, 일본 피가 흐르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불국사와 그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요 딱 시기에 맞게끔 근대적 방식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보여져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불국사 원래 뒤에 그 좀 이제 불국사가 얼마나 대단한 전인지를 설명하는 게 조금 조금 격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불국사는 크게는 세 번의 중수를 거칩니다. 크게는 6.25 때 한번 불나지 않았나요? 첫 번째로 이제 중수를 하게 되는 거는 진짜 크게 중수를 하게 되는 건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번 싹 불타요. 그렇죠. 사실 거의 전소라고 봐도 되죠. 완전 다시 싹 불탑니다. 그래서 밑에 그 석조만 거의 남고 위에는 거의 다 불탄 걸 조선시대 때 한번 중건을 해요. 조선시대 그럼 조선시대 유물이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밑에 기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성물은 있고 그래요? 신라 시대 때 그대로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표정 왜 그래? 아니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안 갈 거야 이제? 조선시대 유적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지. 그래. 아니, 마음이 아파서 전소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위에 건물 형식은 사실 신라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모르지. 그러니까 다시 지었을 테니까. 지붕이었는지는 어떤 모르겠어요. 기와 뭐 이런 거 뭐. 기와랑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지금 남아 있는 것들 다 조선시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막 신라의 미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 아니죠. 거기 안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들어봐. 그 안에 있는 석재들은 다 그대로예요. 거니까. 그래서 조각, 그다음 거기 있었던 유물 유적, 그럼 속것도 다 붙어.
그거는 조선시대 지은 건 아니고. 근데 막 다른 방송에서 불국사의 첨화의 아름다움 막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그건 그거는 이제 신라 기법이 아니라 조선 기법이네. 조선 기법인 거잖아요. 알 수 없죠. 조선이 그거를 잘 했을 수도 복원했을 있지. 수도 있다? 복원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맙시다. 아무튼 네.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건 사실 조선의 기왓장이다. 그래서 그건 일단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크게 다시 한번 중건하는 건 일제시대 때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불국사 또 사진 찍은 거 보면 또 막 무너져 있고 엉망으로 돼 있어요. 참 불국사는 일반 절처럼 운영이 되나 아니면 그냥 유적지처럼 운영이 되나? 지금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 있을 거예요. 일반 신도들도 글로 다 이렇게 다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절도 뭐 화엄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절들은 다 관광지면서도 자 거기는 조계종인지 어딘지는 제가 정파까지는 네. 모르겠는데 다 스님도 있어요. 근데 가보면 이제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보존되는 데가 있고 쓰는 종교적으로 쓰는 데가 있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한 번 또 크게 중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박정희 정권 때 1970년대 다시 한번 이제 중건이 되는데 네.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25년 5월 기준으로 카드에서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바꿔 쓰면 좋잖아요. 신청도 아정당 1분이면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나서 편합니다.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데요.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아정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니 1833-3504로 전화해 보세요. 홈 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입니다. 네, 이제 아정당은 뭐 역사내피셜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가입자 수가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 적으면 무조건 보장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으시고 뭐 신용카드 바꾸실 때 아니면 뭐 인터넷, TV, 정수기, 휴대폰 바꾸실 때 전부 다 아정당으로 연락해서 이제 전환 지원금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게 현금으로 그냥 당일에 입금되니까 진짜 꽁돈 생기는 기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이번에 많이들 바꾸시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바꿀 때 아정당에서 맞습니다. 네. 저는 특히 좋은 게 이게 보장 이사가 사실 이런 게 사실 필요했거든요. 예. 요새 이사철이 따로 없다고는 하는데 또 5월에 맞아요. 이사 많이들 하시니까 또 아정당 이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파일럿 캐리어는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강하고 가볍습니다. 항공기 기장들이 사용하는 캐리어라서 이름이 파일럿 캐리어로 불리는데 주로 가벼운 출장이나 장기 해외여행에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어린 자녀도 쉽게 끌 수 있고 잠시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기내용 최대 사이즈라 보조 배터리, 아이패드, 책, 헤드셋, 충전기 이런 거 보관하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면세점이나 공항에서 대기할 때 라운지에서 쉴 때 캐리어를 자주 열고 닫고 하는데 캐리어가 위로 열리는 구조라 물건을 넣고 꺼내기가 정말 편합니다. 보통 가정집에 캐리어 2-3개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에어파일럿 캐리어 하나 추가하시면 여행의 즐거움이 2배가 되실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 이뻐요. 그죠? 끌고 이제 편하게 다니는. 여기다가 이렇게 막 스티커 같은 거 이쁜 거 붙여도 너무 이제 나름대로 데코가 될 것 같고 올 여름 제 휴가 마카오로 가는데 요걸로 가야겠네. 가격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인데 튼튼하기도 하고 알루미늄이라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전 제일 좋은 게 기내용 최대 사이즈라 맞아요. 들고 탈 수 있으니. 그쵸. 저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쵸. 기다리는 거. 맞아요. 짐 기다리는 거 저 절대 안 합니다. 네. 가까운 데 가실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그냥 기내 그대로 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앉을 수 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앉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기내에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막 면세점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진짜 이거 열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맨날 눕혀서 그렇죠,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뚜껑 편하게 바로. 딱 뚜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새 여행도 많이 가실 테니까 핑티 에어파일럿 캐리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 과정에서 이제 3번의 제가 큰 네. 그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변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예.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조선시대 시기 가미가 되겠죠. 네. 일제시대 때는 일본식이 또 그렇죠. 자기네들도 절이 있으니까 네. 물론 큰 어떤 그 청태를 다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가람 배치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네. 안에서 이제 조금씩 저 복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일본식 양식이 조금 들어가요. 섞여요. 어. 근데 이제 박정희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형식을 논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럼?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더니즘. 네. 원래 있던 조선 거를 기반으로 하되 네. 신라 거는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신라 거를 알 수 없으면 근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고고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 미술사를 하시는 분들, 역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복원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생각들이 다 다르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 생각들이 다 다를 거 다 아니야.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박정희는 이러한 어떤 그런 뭐 토론의 과정이나 네. 박정희 무슨 토론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해. 어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내가 중요하다니까. 야, 해봐. 모더니즘으로 세멘. 지금 우리 그 모더니즘은 세멘이지 세멘. 시멘트를 이제 하나씩 덧발라요. 불국사. 네. 그래서 지금 불국사 가보면 이때 이제 1970년대 세멘으로 덮었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걷어내긴 한 거예요? 걷어내기가 쉽지 않대요. 석재. 안 되죠. 그거 걷어내면은 어떻게? 거기에 다 무너지게 뜯어진대요. 같이 뜯어지겠지.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불국사를 바라보실 때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지만 그것도 우리 역사입니다. 그것도 우리 그죠? 역사예요. 그 흐름들을 조금 보면서 관람할 필요는 있어요. 네. 너무 김 빠지셨나요? 아니요. 아니 그 세멘 바른 얘기는 이미 전에 선생님이 한 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여러 번 더 바른지는 몰랐죠. 그렇죠. 총 한 4번 바른 거네 그러면. 4번 더 바른 건가요? 더 발랐겠지. 아. 125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1970년 기준. 와, 어마무시하네. 도로도 깔고요. 거기에 뭐 1,000억이 넘겠다. 그래도 1,000억 훨씬 넘죠. 네. 1,000억 훨씬. 근데 넘죠. 원래 두 단위. 자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가영 씨도 뭐 몇 번을 갈아엎었는데. 갈아엎었어도 박가영은 박가영이니까요. 그럼요. 본판은 좀 흔적은 있습니다. 이런 네.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이해가 확 됩니다. 예. 근데 그거 여기를 그러면 이제 불국사 아니. 박가영 종합개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이게 경주 종합개발계획이라고 박갈영이에요, 박갈영. 박가영 종합개발계획을 이제 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 이제 묵으셨다는 데가 어디냐면은 거기가 이제 보문단지라고 불리는 데는 거기가 이제 48만 평입니다. 그렇죠. 48만 평을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종합관광센터, 골프장, 어린이공원, 유스호스텔, 낚시터, 케이블카, 전망대, 휴게소, 그다음에 유흥업소 이렇게 이제 싹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를 그것과 함께 발굴 조사까지 하는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복원이라기보다 꾸며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다가 네. 이때 그 이때 그 유적 복원 작업이랑 이런 거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네. 회고 같은 걸 하는 회고록 같은 게 있으면 네. 있는데 거기에 양가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양가적인 감정이 다 드러나요. 어쨌든 경주라고 하는 곳을 발굴도 하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맞아. 맞아요. 그리고 신라사라고 하는 거에 돈을 쏟아 부었어. 네. 근데 그거 신라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네.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만큼 좋은 기회가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경주 종합개발계획의 문제점, 네. 그걸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뭔가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꾸미거나 이럴 때 가장 결정적으로 이 복원 혹은 이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쳤던 건 결국은 박정희의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얘가 세멘 발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술로 안 되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얘기가 이런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던 게 아니라 그치? 박정희가 해 여기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결정적이 돼서 갔다.
그다음에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는 네. 요즘에 경주 안 가보셨다 그랬죠? 저 최근에 가보긴 했었어요. 그래요? 네. 거기 벚꽃 보러 많이들 가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고에 그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뭐냐면 그때 벚꽃 심었던 거 진짜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지금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만 네. 뜬금없이 왜 그 글쎄 벚꽃이냐. 말이야. 그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좋아해서 진짜 그냥 내가 이게 너무 예뻐 보인다고 했대요. 와. 근데 그 벚꽃은 일본 그거를 근데 벚꽃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는데 생물에도 국적이 없어요. 네. 그게 무슨 그 아니, 기후가 똑같으면은 벚꽃은 다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서 옛날에 벚꽃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벚꽃이 그래서 벚꽃 나무가 다 일본에서 심어 놓은 거다, 일본에서 온 거다, 아니다 막 그 논란이 또 한때 있었습니다. 그 맞아요. 말 잘못하면 그 맞아요. 엄청 불나는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 벚꽃 이슈가. 네, 그래서 그거를- 막 벚나무 품종도 막 다 맞아요. 분석하고 참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 네. 왜 벚꽃은요 기후가 같은 곳에는 다 납니다. 자, 그런데 벚꽃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왜 개거품을 무느냐? 벚꽃은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꽃이기 때문이에요. 네. 사쿠라. 사쿠라가 상징하는 바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한국 사람들한테는 발작 버튼이 되었느냐? 이거는 그 전시체제기랑 연결이 됩니다. 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성행하게 되고 네. 일본의 군국주의가 군사들을 병사들을 징집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쿠라처럼 폈다 절하였어요. 그렇죠. 화려하게 산화 폈다. 산화. 사쿠라가 그 강백호가 이름이 그래서 사쿠라기잖아요. 네. 사쿠라기가 원래 네. 강백 그게 뭐냐면 반짝 화려하게 폈다가 빨리 져버리는. 저버리는 네. 거지. 근데 그걸 병사들한테 요구했다는 건 죽으러 가라는 그래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지. 화려하게 죽어라. 근데 네 죽음은 사쿠라처럼 아름다울 거다. 라고 하는 걸로 벚꽃이 이미지화돼요. 근데 그거를 들은 조선인들은 이미 내가 일본인도 아닌데 왜 내가 그러니까. 천황을 위해서 사쿠라처럼 폈다 줘야 돼?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게 벚꽃에 대한 이미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왜 벚꽃을 심냐 이 말이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조 논쟁이랑은 상관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원조 논쟁이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왜 박정희는 굳이 그러니까. 여기 왕 벚꽃나무를 야마토로 가고 싶었나 유년 보다. 시절 유년 시절. 그게 좀 있었던 것 다카키 같긴 해요. 마사오였던 거지 그 결정할 때는. 그런 어떤 그런 추억 본인의 추억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정확히는 네, 모릅니다. 맞아. 경주에 와서 벤또 먹고 이런 거. 아니, 박정희가 경주로 수학여행 갔는지는 확실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 생각이 난 거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경주라고 하는 곳에 벚꽃이 있는 거를 좀 불쾌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복원에 참여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아무런 역사적 근거가 없는 네. 벚꽃나무. 그냥 박정희의 취향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신라 왕가의 나무는 없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의미가 있을 그쵸. 텐데. 네, 그런 나무 뭐 그런 나무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그렇죠. 되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인 게 그 벚꽃 때문에 지금 또 사람들은 보러 가니까. 보러 가잖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돼요. 네.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되는 거지. 꼭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당시에 이제 그 복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이 경주 종합개발 계획을 함께 하셨던 분들의 회고만으로 우리가 벚꽃의 이미지를 또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를 가시는 분들은 또 그거 그 자체로 즐기셔도 됩니다. 싹 다 베어버리고 무궁화로 차라리 은행나무가.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을 상징하는 나무는 이제 은행나무가 됐다고 보거든요.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석굴암 불국사를 만들었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교수님이 잠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때가 삼국 통일했을 때입니다. 자, 삼국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도 신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을 하나의 나라, 우리 신라의 어떤 그 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수단이 종교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은 불교를 믿는 사람. 그렇죠. 삼국이 다 그러니까. 왜냐? 특히 백제와 신라가 불교로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라식
백제식 석탑 그다음에 그 절 양식들이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삼국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섞여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불교 문화의 정수가 꼽혔다고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도 그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붓는 종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고려 시대보다 오히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문화의 고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분들은 고려 시대 때 만든 굉장히 귀엽고 네. 독특하게 생긴 불상이나 탑 아기자기한.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제가 보기엔 네. 훨씬 정교하고요. 통일신라 때가 예. 신라 하대가 훨씬 정교하고 화려하고 되게 좀 딱 봤을 때 이야 느낌이에요. 근데 고려 시대 거 보면 귀엽. 귀엽네. 어. 약간 균형도 안 맞아.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문화의 어떤 불교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꼽혔던 때를 한 시기를 꼽아라 그러면 이 성덕왕 때부터 경덕왕 때 무렵. 조금 넓게 보면 버풍왕 때부터 경덕왕 때까지. 우리는 그게 교정, 선정 그런 개념을 많이 썼. 이때는 이제 화엄. 이제 화엄이죠. 화엄 불교인 네. 건데 이렇게 딱 하면 이때 이제 왕은 살아있는 부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전륜성왕이라 그래가지고 세속과 그 불교 종교의 어떤 동시에 내가 왕인 존재.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불교 문화가 확 하고 꽃피워지게 되는데 경주 시내 곳곳에 그 절들이 막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탑도 만들어지는데 불국사가 만들어지는 이때쯤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뭐 성덕왕에서 경덕왕 무렵 때 만들어지는 이 불국사라고 하는 절은 그 모든 이 그 신라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불교의 이상향을 이론적인 것들을 이 불국사라고 하는 절 안에 다 때려 박았습니다. 탑도 마찬가지. 석가탑, 네. 다보탑이잖아요. 석가부처 그다음에 그 다보부처. 다보부처. 그 다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석가모니의 스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양쪽에 그래갖고 양쪽에 있는 거고 하나하나 절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죠. 그 다음에 그 뭐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기둥. 네. 기둥의 숫자 뭐 이런 것도 다 그 불교 경전 안에 있는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게 이제 33개 계단이거든요. 네. 그 33개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내가 그 세속에 있다가 그 원래는 그 불국사 그 다리가 있잖아요. 청교 그쪽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거기에 물이 흘렀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없잖아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못인데 왜냐하면 여기 연못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굴 조사로도 어느 정도 이제는 나왔고 그다음에 기록들에 보면은 그 석가탑 다보탑이 연못에 자꾸 비쳤을 물에 비쳤다 많이 때라는 하잖아요. 그런 예.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그걸로 봤을 때 앞에 연못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더 보는 예뻤겠다.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내 세속의 세계에 있다가 물을 건너는 저쪽으로 가는 거네. 다리 겸 계단을 올라가서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물을 건너. 그럼 내가 이제는 사바세계에 온 거예요. 불국토로 온 거예요. 불국의 정토를 이렇게 쫙 들어서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 그 온갖 그 불교 경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때려놓은 걸 그 한 공간에서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그 불교 문화의 가장 그 정수이자 정말 빛나는 꽃 같은 그 유적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제가 이제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망쳐놓은 아니요, 흐름 나쁘지 않은데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제 시대 때 또 그렇게 해버리고 박정희 때 또 이렇게 해버리면서 네. 조금 그 어떤 그 역사적 의미가 조금 퇴색된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석굴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불국사가 완성되는 즈음에 석굴암도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석굴암은 진짜 미스터리하대요. 네. 실제로 왜 미스터리하냐면 네.
그 유럽 가도 그 정도 돌멩이들 큰 것도 그것도 석굴암보다 큰 거 석굴암이 한 3.5m 되거든요. 그것보다 큰 거 훨씬 많은데 그렇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석굴암은 화강암입니다. 네. 그 단단한 그거 돌을 어떻게 깎았지? 대리석이 아니에요. 어. 대리석에 비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정. 그런 거 아니 그 강도라 그러나? 네네. 그 돌멩이의 강도가 4배인가가 세요. 한 3-4배가 세요. 네. 그러니까 그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송곳이나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냥 네, 흔히 네, 알기는 네. 송곳 같은 정으로 걸로 때리면 그냥 송곳으로 아니요 손으로 정으로 안 때려도 됩니다. 아, 손으로 착 긁잖아요. 그러면 착 하고 파여요. 키스 나지. 그런데 화강 네. 이렇게 해도 안 부서져요. 근데 그걸 판 거예요. 3.5m의 불상을 판 겁니다. 네. 판 게 아니죠. 조각을 조각을 한 거예요. 거지. 이 진짜 특이한 겁니다. 이거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다. 현대 기술로는 당연히 기계로 깎으면 깎았지. 그렇죠, 근데 깎아야지. 당대 근데 기술로 쉽지 않아요. 기계가 네. 없으니. 근데 뒤에 이렇게 석굴암을 이제 우리는 못 보니까 안에 네. 들어가서 근데 이거를 동국대 팀이었나? 3D로 다 복원을 했습니다. 네. 한 몇 년짜리 프로젝트로 네. 3D로 해가지고 싹 복원을 했는데 뒤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네. 이거 등은 논문을 한 보면서? 번도 본 적이 없지 우리도. 네. 등을 보면 완공된 게 아니에요. 아 정말요? 파다 말았어요. 어. 이게 뒤에가 거의 다 완성했는데 어. 약간 거칠게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다 힘들었네. 사람들이 뒤는 그냥- 잘 안 보니까. 신라 시대 당시에도 부실 시공 아니었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저희는 어떻게 1000년을 넘게 견딥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왕이 만들라고 시키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졸라 빡센 거지. 씨발 여기까지 보지 않겠지 하고 그냥 대충 한 거지. 그러니까. 여백의 미개. 뭐 그거 이제 복원이 아니라 이제 3D 그거 하셨었던 그 교수님들이랑 팀들이 만든 어떤 보고서에는 아마 모종의 이유로 돈이 부족했거나 경제적인 이유였거나 아니면 뭐 경덕왕이 죽었거나 그런 과정에서 완공되지 못한 이게 그대로 끝나가지고 그냥 마감 처리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측은 하는데 그다음에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거 석굴암이라고 하면 그 석굴암에 있는 메인에 있는 네. 그 본존상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12지상. 굉장히 많은 주변에. 불상들이 있습니다. 전실에. 네. 네. 이게 석굴암이 어떤 형식이냐면 잠깐 여기만 이런 구조예요. 여기가 입구. 들어가서 그럼 여기에 사천왕상부터 해가지고 그게 불상들이 이렇게 쫙 있고 여기에 이제 본전불이 있고 본전불이 있는 거고 주변에 이 위에 여기에도 돌아가면서 불상들이 그렇지. 있어요. 쫙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거 화강암이에요. 야, 씨. 엄청난 작업이었겠다 당대.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거를 수준이 높다. 안으로 파가지고 넣은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 신라 하대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이 신라의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네. 당시 과학기술, 예술 이런 게 진짜 응축되어 있는 게 불국사랑 석굴암이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네. 우리가 경주를 구경 가고 우리가 또 여행 가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보여주기로 할 거면 바깥에다 해야 되는데 네. 왜 이 백성들한테 보여주려면 왜 안으로 파서 넣었을까 안 보이게? 이게 더 신비로운 느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자 보세요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원래 그 신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약간 이게 오히려 신비로운 느낌이 좀 있어야 되니까. 신비로운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거를 또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돼서는 안 되죠. 불교는 물론 이거 모두가 다 신격화돼. 니네 여기서 이제 잘 하면은 이제 다 그 사바스 올라가가지고 다 그 불교에서는 천국을 뭐라 그러죠? 극락. 극락 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니네가 지금 그지같이 사는 건 전생이 그지같이 살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윤회사상.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계급 질서, 신분 질서를 만드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평등 사상을 지향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네. 불교가. 그렇기 때문에 불국사와 석굴암을 통해 이걸 즐길 수 있는 존재들, 이 신비로운 존재들
그런 사람들은 신성한 거야. 왕은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거고 부처와 같아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또 용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왕가가 만든 거고. 그렇죠. 그죠. 그거지. 그게 근데 나중에 김대성이 만들었다는 설화로 바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김대성이 만들었다는 설화도 김대성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설화를 쭉 보면 김대성은 이제 건축가 느낌으로 그렇지. 나오는 거죠. 국가 프로젝트에서. 근데 사실은 중심은 왕. 그렇죠. 총괄 느낌.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불국사 석굴암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또 공부하고 한 번 더 가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역사 내피셜 그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화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